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얼굴이 없고 손이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몇 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수업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또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또 그간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으로 공예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학교 다녔을 때하고는 다르게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수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조금은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들로 공예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활용품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업사이클링 공예라고 해서 다용도 꼬지를 만들기를 하는 첫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회기 한 회기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요 재료로 만든 것을 가지고 다음 차시에 연결하여서 완성된 완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차시 한 차시 차근차근 따라와야지만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선생님하고 비슷한 속도로 해서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으로 또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재료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재료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선생님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좀 탐구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경험들, 깨달아지는 것들, 내가 일상적으로 만났던 어떠한 재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이 재료가 가지는 특징이 뭘까? 이 물성이 뭘까? 그리고 이 느낌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예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내 삶에 사용해 본다. 그랬을 때의 어떤 느낌들, 내가 만든 것들을 사용했을 때의 그 경험들, 그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나중에 만나게 될 때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조금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0개짜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화면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잘라놨어요. 그리고 물감을 써야 되는데 아크릴 물감도 괜찮고 수채화 물감도 괜찮아요. 둘 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은 훨씬 더 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수채화 물감은 물을 써서 연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면 수채화 물감으로도 사용해보고 아크릴 물감으로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두 가지 물감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은 훨씬 더 두껍게 덧칠이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진하고 강렬하게 또 색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이걸 칠하기 위해선 붓이 필요하겠고 또 자르기 위해선 가위 그리고 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칼로 하기 어려우면 가위나 손으로 찢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선생님이 같이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란판을 가지고 꽃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을 만들려면 꽃 한 송이 한 송이의 크기대로 이것을 좀 잘라놔야 되는데 물론 가위로 자를 수도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계란판이 엄청 단단한 계란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얇은 계란판도 있는데 선생님 건 좀 많이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볼 거예요. 물론 손으로 찢으면은 좀 이렇게 삐뚤삐뚤 울퉁불퉁해지긴 하지만 가위로 다듬으면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찢어봅니다. 대신에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우리가 곧 중앙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르도록 합니다. 가위가 안 되면 이렇게 손이 훨씬 더 잘 돼요. 이렇게 찢어보고, 그리고 우리 30개짜리 했기 때문에 잘못 찢었어도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찢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팍팍 찢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찢어져도 여러분들이 찢은 모양대로도 재미나게 이것을 오려볼 수 있으니까 모양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해볼 수 있어요. 꼭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꽃은 여러 종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잘라봐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재활용을 한 다음에 요 계란판으로 꽃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이걸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어디다 붙일지 생각해 보면 개수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 꽃을 선생님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또 한번 설명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꽃을 개수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찢은 게 되게 다양하죠. 막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죠? 막 왔다 갔다 막 울퉁불퉁 그렇게 찢어졌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거친 느낌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꽃을 좀 꽃잎 모양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하면은 가위로 이렇게 좀 다듬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는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꽃잎이 길쭉길쭉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렇게 길쭉길쭉 자르면 돼요. 여러분들 할 때 손을 조심해서 이걸 가위로 자를 때 손을 밑에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가위날이 가는 곳에 손이 있지 않도록 조심히 주의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늘게 자르면 얘는 이렇게 뭐 펼쳐볼 수도 있어요.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또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나중에 겹쳐서 붙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꽃으로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오려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 모양도 괜찮아요. 이렇게 동글 모양도 이런 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오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삐쭉삐쭉 되면은 요거를 활용해도 괜찮겠어요. 그죠? 이렇게 삐쭉삐쭉 돼 있는 거를 활용해서 꽃잎처럼 만들어 볼게요. 꼭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도 활용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꽃잎이 이렇게 나오게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종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만져봤을 때 내가 기존에 만져봤던 종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또 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꽃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좀 작게 오려줄게요. 이렇게 작게 오려서
얘를 또 동그랗게 오릴 수도 있겠죠. 동그란 이렇게 구불구불한 꽃잎처럼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구불구불한 모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하면 더 나중에 꾸미기를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효과적인 것들을 더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리고 싶은 대로 오려보는데 이거 할 때 손은 조심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뭐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해도 되고 때로는 손으로 좀 찢어봐도 돼요. 손으로 찢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찢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 대한 느낌을 쓸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만져본 감촉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찢어보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찢어보는 느낌도 적어도 되고 나는 가위로 사용했을 때 가위로 잘라보는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중에 색칠할 때 내가 이 물감을 여기다 칠할 때 느낌은 어땠는지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잘라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자, 손으로도 한번 찢어볼까요? 자연스러운 무늬가 나올 수 있어요. 손으로 또 찢으면 이 찢어지는 결들이 있잖아요. 이 종이에 이런 결들이 또 나름대로 멋스럽게 보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한번 찢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손으로도 한번 찢어보고 또 가위로도 잘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은 꽃만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개수가 많으면 나중에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해도 되고 최소 10개 정도는 오늘 색칠도 하고 이렇게 꽃잎도 잘라서 만들어 놓을게요. 선생님은 좀 더 할까요? 이거 있는 거 정도까지만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막 지저분하게 잘라져갖고 이게 뭔가 싶죠?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겹치면 또 돼요. 이렇게 겹쳐도 되고 이런 작은 애들을 이렇게 중앙에다 또 붙여줘도 또 예쁜 꽃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해진 것도 있어도 괜찮아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잘 활용해 보면 돼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 요거 가지고 요것만 오려서 얘는 좀 크기가 작잖아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오려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꽃술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물은 준비하셨어요? 물 준비하셨고 이거는 수채화 물감인데 이렇게 고체 물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체 물감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말라 있으니까 요걸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팔레트에 물감 짜서 준비하셔도 돼요. 요거는 좀 많이 녹여야 되고 좀 연하게 표현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감을 바로 짜서 하면은 좀 더 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크릴 물감으로 해도 돼요. 아크릴 물감을 하면 훨씬 더 진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크릴 물감은 그냥 이런 팔레트에다가 쓰면은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수채화 물감은 지워지는데 아크릴 물감은 그냥 팔레트에다 하면 잘 안 지워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먹고서는 남은 거에 요거 버리지 않고 요거를 팔레트로 쓸 거예요. 이것도 재활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크릴 물감 사용하고 나서 짜서 사용한 다음에 얘는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짜서 해도 돼요.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아크릴 물감도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물감을 짜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 요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안에 뾰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얘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주면 여러분 다 아는데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요 뚫어주면 이렇게 뚫리죠? 요거 이렇게 짜서 진하게 할 거면 진하게 양을 많이 진하게 할 거면 물감을 많이 꼭 꽃이 가진 색깔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다채롭게 색을 칠해 보도록 하세요.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꽃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그런 꽃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꽃색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활용해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오려놓은 것들을 칠할게요. 칠할 때 붓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크기에 맞게 잘 골라서 사용하세요. 넓게 크게 할 거면 큰 붓을 사용하면 되고 난 좀 세밀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좀 가는 붓으로 하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수채화 물감은 같은 경우에는 이 붓을 쓰고 혹시 잠깐 까먹어서 놔둔 다음에 다시 쓰려고 할 때 물에다가 이렇게 다시 얘를 씻어서 쓰면 붓털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굳으면은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채화 이 팔레트도 팔레트에다가 아크릴 물감 짜면은 지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닦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붓도 마찬가지. 붓도 쓰고 나면 얘가 마르면 붓이 다 굳어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쓰고 나면 바로 물에다가 헹궈서 얘를 좀 묻어있는 걸 닦아줘야지 이 붓이 망가지지 않아요. 물론 지금 시중에는 이제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아크릴 물감 전용 팔레트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쓰고 나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뜯으면은 비닐처럼 뜯기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도 있는데 우린 지금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용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혹시 모르니까 휴지도 좀 뜯어서 준비해 놓고요. 책상에 아크릴 물감 묻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쓰지 않는 버리는 종이 같은 거 있죠? 그거 깔아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아놓고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걸 칠하도록 할게요. 아크릴 물감 물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칠해 봅시다. 나는 여기를 꼼꼼하게 다 칠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꼼꼼하게 다 칠하면 되고요. 나는 좀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남는 느낌이 좋아요 하면은 듬성듬성 남게 칠해도 돼요. 이렇게 칠하면서 다른 색감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또 다른 색깔이 여기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는 과제를 10가지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얼마만큼 고심하면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느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들에 대한 소감을 좀 적으면 돼요. 이따가 선생님 다시 말해줄게요. 이렇게 칠하고 이게 좀 아크릴 물감이 엄청 진하게 칠해지죠.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칠하고 싶으면 뒤에도 칠해도 돼요. 이렇게 이게 금방 말라요. 아크릴 물감은 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한 다음에 여기가 마르면 뒤집어 놓고서 이렇게 세워놓고 칠하면 돼요. 난 뒤에까지 꼼꼼하게 칠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까지 앞이 마르면 뒤에도 이렇게 꼼꼼히 칠하면 돼요.
한 가지 더. 아크릴 물감 선생님이 잘 안 지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게 된다면 옷에 묻지 않게, 선생님도 지금 앞치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던지, 아니면 좀 묻어도 되는 작업복 같은 거 입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보라색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게 붓이 잘 안 나갈 때만 물을 조금 해주세요. 너무 물이 흐르지 않게 이렇게 좀, 선생님 지금 물 헹군 다음에 이거 휴지에다 좀 닦아주고 있거든요. 물 조절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이런 색깔 칠하고 싶으면 또 구분해서 칠하면 되겠죠. 이번엔 수채화 물감이 어떤지 한번 써볼까요? 그럼 붓을 깨끗하게 빨아준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색깔, 이 고체 물감은 좀 많이 녹여야 되기 때문에 진하게 막 나오지는, 물론 많이 녹이면 진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물감 짜서 쓰면 훨씬 더 진하게 할 수 있고, 얘도 많이 녹으면 진하게 할 수 있고 연하게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핑크색. 종이니까 수채화 물감도 잘 먹어요. 예쁘네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좀 써줄까? 노란색도 여기다 좀 칠해줄게요. 수채화 물감은 겹치는 느낌이 또 나서 아크릴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번지게도 해봐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다양하게 색 만들어서 쓰세요. 자, 여러분이 꽃을 이렇게 채색해서 적어도 10송이, 좀 더 많으면 좋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어때요? 계란판을 가지고 이렇게 꽃을 만들어 봤는데,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또 작업을 진행할 텐데 완성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